안녕하세요. 우연히 또 주차를 오늘 딱 했더니 앞에서 유재석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. 유재석 얼굴 좀 가까이 볼까요? 그냥 그러네요. K카, 저 중고차 대한민국 1위 온라인 업체죠. 오프라인도 매장도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이제 업체죠. 과거에는 이제 SK엔카라 그랬었죠. SK엔카가 SK그룹 내에서 이제 사내벤처로 시작을 해서, 왜 사내벤처를 시작했냐? 대기업이 매매를 못하니까, 중고차에 꽉 막혀 있으니까, 법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내벤처를 시작을 해서 온라인을 먼저 구축을 하고, 이거를 K카,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사버렸어요. 그러면서 이름을 K카로 바꿨죠. 그러면서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중대박 정도는 난 것 같아요. 오늘 주가를 보면은 16%가 뛰었어요. 그 이유는 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중고차 매매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라는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도 그동안 몇 년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업, 바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근데 현대차도 그렇게 중고차 시장, 중고차 매매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. 국내에서 판매되는,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 대수가 175만 대인가 그래요. 그런데 중고차 판매되는 숫자는 380만 대예요. 2배가 조금 넘는 수치죠. 그리고 중고차는 매년 그렇게 매매가 발생이 돼요. 왜냐?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2번, 3번, 4번 이렇게 주인의 손바뀜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노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현대기아차가 뭐 부품도 있고, 현대모비스에, 그 다음에 정비센터도 전국에 다 있고, 그러니까 중고차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죠.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또 이걸 또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딱 되면서 이게 곧바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도 중고차를 할 수 있게 됐고,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좀 좋아지겠죠. 그냥 재래시장, 뭐 마트, 백화점, 뭐 쉽게 표현하면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제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거죠. 훨씬 더 이제 좋은 고급스러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온라인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SK엔카, K카가 이제 쫙 나열해주고 보여주기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서비스였다면은, 아마 현대기아는 뭐 AI, 뭐 메타버스, 직접 이제 자기가 중고차 시장에 딱 들어간 것처럼, 메타버스 아시죠? 내가 그 게임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. 내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요 차 저 차를 보는 거죠. 요 차를 또 딱 뭐 선택을 하면 그 차의 실물 딱 사진이 나오면서 영상도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되겠죠. 그런 서비스, 그리고 추가로 정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, 또 일정 기간에 AS도 받을 수 있고, 뭐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대상 차종은 현대기아차는 5년 10만 킬로 이내 요 차들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결국엔 좀 약간 고급차, 그 다음에 그랜저, K7 뭐 요 이상의 차들, 제네시스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조금 비싼 차, 좋은 차, 고급차, 그런데도 새 차하고 거의 비슷한 1년 차, 2년 차 된 그런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. 기존에는 샀다가 이 비싼 차를 뭐 6천만 원, 7천만 원, 뭐 만약에 제네시스다 쳤을 때 이걸 어떻게 보상도 못 받고 큰일 나잖아요.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비싼 차더라도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라는 대기업을 믿고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한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조금 더 이제 안전장치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K카, 그 다음에 뭐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에서 뭐 삼성, LG 이런 데서도 분명히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
가만히 둘 수 없죠. 이렇게 많은 양이 무려 380만 대가 매매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죠. 그래서 이제 각종 서비스, 중고차에 대한 어떤 판매, 부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, 요거는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법인차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 중에 40에서 50%가 법인차입니다. 와우, 대단하죠? 이 정도까지 판매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? 회사차로 등록을 해놓고 엄마차, 아빠차, 아들차, 딸차 다 법인차로 해놓고 타고 있는 거죠. 이제 뭐 어떤 세금 처리 이런 부분도 되고 아니면은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법인차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까? 뭐가 있을까? 세금이 줄줄 새는 거니까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몇 프로, 7천만 원 이상이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또 제어를 법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번에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공약으로 나왔었죠. 연두색. 택시는 노란색이죠. 그 다음에 외교차는 진한 남색. 전기차는 푸른색, 파란색이죠. 이제 남아있는 색이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. 빨간색은 조금 이상하고 연두색으로 하자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연두색, 뭐 페라리가 연두색 마크를 달고 있어. 페라리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은 저 아빠 차네, 아빠 회사 차네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사고 덜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공약이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지는 거 아닌가? 연두색이면 연두색 페라리 람보르기니인데 번호판도 연두색이야. 와, 더 멋있어. 뭐 농담이고요. 뭐 이렇게 연두색 색깔로 지정을 해서 법인차는 확실하게 티를 내주겠다. 그리고 어딜 가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봤을 때 법인차구나, 회사 차네, 업무용 차네 라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아이디어였어요. 이 밖에도 저 윤석열 공약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데 고속도로 너무 느리다는 거죠. 110km, 100km 속도 제한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한 130km 정도는 좀 늘려줘야 되지 않냐. 차량 성능이 막 160, 170까지도 나오는데 왜 100km 속도 제한이 110km에 막혀 있느냐.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연구가 검토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. 오토바이 딱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오토바이는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. 앞에 번호판이 없죠. 그래서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오토바이 앞면에도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. 뭐 그냥 달면 안 되겠죠. 약간 이제 구부려서 오토바이는 앞면이 좀 좁으니까 구부려서 어디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제 신호 위반, 속도 위반,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아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또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동차 생활에서 이렇게 현대기아차의 공식 인증차, 공식 인증 중고차 이런 부분도 마음 놓고 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고, 두 번째는 또 법인차가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부분도 좀 막아질 것 같고, 고속도로에서도 내 차 성능에 맞게 한 시속 130km를 좀 달려볼 수도 있고, 오토바이도 좀 신호 잘 지키고 이럴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이런 세상이 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